제가 작년 6월 닭장 안에 닭이 알을 낳을 만큼 주는 사료, 즉 월급을 받고 살다가 그조차 때려치운 것이죠. 그만두자 말자 맨 먼저 신경을 쓴 것이 시력급여를 수령받는 작업이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동종업계보다 월급이 형편없이 적었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자면 80에서 100만 원 적게 받았다고 봐야죠. 이전 직장이던 아파트 경비나 주차관리원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곳입니다. 월급을 주는 쪽에서 휴식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줄이고 거기에다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편법이었죠. 그런데 이 직장은 하루 출근하여 일을 한 시간 중에 3분의 2를 휴식시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우리나라 실태인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월급을 받아보고는 곧바로 나가는 이직률이 높은 이 직장에 제가 2년 반이나 뻗친 것은 못 받은 최저임금을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아서 보존하고 그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그 돈을 경비로 해서 전국을 답사하면서 노후 기촌 지역을 물색해 보려 했던 것이죠. 그냥 일생의 마지막 직장이다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저도 편법이죠. 원무과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아마 상부에서 거부를 해서 결국은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2년 반이나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받고 다닌 셈입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시키지 않는 회사나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던 제 계획이나 둘 다 편법이죠. 근데 회사 편법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일부 노동운동가 외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조차도 침묵을 지키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법에는 도덕성을 들이대고 부정수급이라고 난립니다. 특히 한심한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거세게 지랄을 합니다. 마치 국가의 세금을 축낸다는 뜻이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반, 노동자가 반을 내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이죠. 임은정 검사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검사들이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면은 처리되지 않는 음주운전자 명단이 다음날 아침에 당직 검사의 책상 위에 올라간다는, 일반인들에게도 그런 특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배려가 있습니까? 검사니까 그렇지 뭐 하고 불공정을 생각 못하는 노예들은 우리 채널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제가 영세민 자격을 얻어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형편의 기준으로 봐서 충분히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즉 영세민 자격은 못 얻고 그 아래 단계인 차상위 계층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받는 혜택이 주거급여가 7만 원, 의료보험 면제로 15,000원, 도시가스 할인 18,000원, 전기요금 만원, 이래서 한 10여만 원 되죠. 이렇게 되니까 저 총소득인 이전 소득 7, 80만 원에 10만 원이 더해진 셈이죠. 큰 거죠. 거기에다가 의료 혜택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압약 등 뭐 이렇게 노인성 질병으로 먹는 약값과 진료비 혜택이 월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비도 10,000원 할인받아서 차상위 계층이 되면서 얻은
월 소득이 한 15만 원 정도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친구 녀석이 국가가 인정하는 거지가 되었다고 농담을 하던데요. 어떤 노인이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세민이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지 취급당한다고 자식들한테 화를 냈다는데요. 물론 호족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북유럽에 엄청나게 복지 혜택을 받는 그곳 국민들은 다 거지들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이죠. 그 다음에 퇴직 10개월 동안 가장 공들이고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치어서 생긴 빚이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갚을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심령불량자라는 신분으로 받는 압박이 엄청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도 월급이나 퇴직금이 차압당할까봐 전전긍긍했는데요. 천만다행으로 그만두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전 계좌가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하마터면 퇴직금과 미지급된 휴일수당 하면서 700만 원 정도 취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늦게 지급된 알 수 없는 명목의 40만 원은 지금 통장에 묶여 있어서 찾지 못하고 있죠. 하여간 퇴직하여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해보자 하고 처음 찾아간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거기서 면담을 통해서 그쪽에서 판단한 근거는 성공률이 반반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70이 넘거나 정도가 심한 질병이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나이도 60대 중반에 그쳐 있고 무릎 관절의 질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볼까 했었는데 그런데 법원 판결이 파산은 떨어졌는데 면책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리 좋은 결과가 아닌 모양이에요. 면책이 되지 않으면은 판결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재판결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때는 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 말로는 불안한 점이 있으니까는 월 10만 원 정도로 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10만 원도 큰 금액이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쪽에 알 수 없는 의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의 권유에 따라 찾아간 곳이 법무사였습니다. 이 법무사는 비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승산이 없으면 의뢰를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160만 원을 지불하고 7, 8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올 연말 안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